안녕하세요. 다이브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경기도에 사시는 60대 부인께서 남편과의 전생에 대해 상담을 하셨던 사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생에 부부 인연을 맺게 된 가장 핵심이 되는 전생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곳은 우리나라의 옛 조선시대 어느 작은 마을로 보입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살고 있었고, 어머니는 여러 자식을 낳았지만 딸들은 모두 시집을 가고 어머니 곁에는 막내로 낳은 아들 하나뿐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의 얼굴을 못 보고 자라게 된 아들은 어머니마저 세상에 안 계시면 나는 어떡하나 늘 걱정을 하며 지내던 여리고 정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모자는 서로를 의지하면서 별다른 일 없이 살아가던 중 아들이 청년의 나이가 되어가던 어느 날 어머니는 저녁을 잡수시고 잠자리에 드신 후 영영 일어나지를 못하셨습니다. 평소 지병도 없고 건강하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자 아들은 그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시신을 끌어안고 몇 날 며칠을 울다가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집 뒷산에 어머니를 묻어드리게 됩니다. 아들은 생전에도 착한 아들이었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더욱더 지극한 효심으로 어머니가 묻힌 곳으로 날마다 문안 인사를 갔습니다. 아들은 그 생에서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나 돌아가셨을 때나 효심을 다하여 그리워했었습니다. 그때의 어머니가 이번 생의 부인이며 그때의 아들은 이번 생의 남편이 되어 다시 만나졌네요. 이제 또 다른 전생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곳은 중국 땅이며 빼어난 그림 솜씨를 가진 아버지와 그 옆에는 예쁘장하게 생긴 딸이 다정히 앉아서 아버지의 그림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온 딸도 아버지 못지않은 빼어난 그림 솜씨를 갖게 되었고 나날이 향상되는 재능과 이제는 여인으로 성장한 딸의 아름다운 외모까지도 차츰 먼 곳까지 입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문을 듣고 여인의 그림을 보기 위해 궁에서 벼슬아치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벼슬아치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건 그림보다도 그림을 그리고 있는 여인의 고운 자태였습니다. 그는 여인에게 궁에 들어가서 왕실의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게 되고 여인은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여 궁으로 들어갑니다. 왕실의 그림을 그리기로 결심하고 궁으로 들어갔지만 막상 궁에 들어가자 여인은 그림보다는 고운 외모로 사람들의 시선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왕의 부름을 받게 되고 총애를 듬뿍 받기 시작합니다. 왕은 여인을 후궁으로 삼고 많은 시간을 이 여인과 함께 보내면서 무척이나 사랑하고 아껴주었습니다. 그 결과 여인은 왕자를 낳게 되었고 왕의 사랑은 최고치가 되지만 왕자가 서너 살쯤 되었을 때부터 후궁은 원인 모를 병을 얻어 앓기 시작합니다. 결국 왕에게 큰 총애를 입고 아들을 낳았지만 어린 아들을 두고서 후궁은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생에서 후궁이었던 어머니를 잃은 어린 왕자는 더 이상 왕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일찍 떠나버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으로 힘든 생을 살았던 왕자는 이번 생에 남편으로, 아들을 두고 일찍 세상을 떠난 후궁 어머니는 이번 생에 부인으로 다시 만나졌네요. 부부는 두 번의 전생에서 엄마와 아들이었으며 두 번 다 아들은 어머니를 일찍 떠나보내고 외롭고 힘든 생을 살았었습니다. 이번 생은 전생에 못다한 모자간의 정을 나누기 위해 만나졌습니다. 그리고 홀로 두고 갔던 전생 아들을 남편으로 만난 것이니 부인께서는 이번 생에 남편을 더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주셔야 합니다. 또 전생에 아들이 어머니에게 효심을 다했듯 부인은 남편에게 헌신하고 더 많이 맞춰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생의 부인께선 자녀들보다 남편을 항상 1순위로 먼저 챙기셔야 남편분께서 전생에 한을 풀고 편안해지실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부인께서는 남편이 너무 어린애같이 굴어서 힘들어요. 말도 안 듣고 떼쓰고 제가 사회활동을 하는 것도 싫어하고 남자긴 남잔데
남자답지 못해서 도대체 왜 저러는지 궁금했어요. 하시더라고요. 제가 부인께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생에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외로웠던 아들의 응석이라고 이해해 보셔요. 이번 생에 남편으로 만나셨지만 남편으로 보기보단 전생에 일찍 어머니를 잃고 홀로 남겨진 아들로 바라보시면 화가 덜 나실 거예요. 전생에 혼자 남겨진 외로움 때문에 부인이 남편 혼자 두고 밖에 나가는 것도 싫어하고 부인의 관심과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남편분이 말도 더 안 듣고 힘들게 하셨을 거예요. 했더니 부인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그러네요. 저희 남편이 떼쓰는 것 말고는 정말 속썩이었던 것도 없고 착한 건 맞아요. 애처럼 떼쓰는 게 너무 심해서 이혼할까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이혼은 하지 말아야 하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편으로 만나졌지만 전생의 기운은 아직도 아들이거든요.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잘해주시면 남편이 떼쓰는 행동들이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이번 생은 충분한 사랑을 받고 싶어 왔기 때문에 남편분의 행동이 애기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인께서는 전생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고 나니 이야기가 훨씬 수월해졌어요. 이런 게 다 미신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이혼하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많았었는데 오늘 듣고 나니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남편을 불쌍하게 여기고 잘해줘 볼게요 하셨습니다. 오늘은 아기처럼 떼쓰는 남편과의 전생 인연을 들려드렸습니다.